가짜뉴스의 홍수 속에 진짜 뉴스를 판독해드리는 한준TV입니다. 체코 축구의 황금 세대로 불리는 카렐 포보르스키, 마렉 얀클로프스키를 비롯해 체코 대표 선수 출신 레전드, 체코 대표팀의 감독과 수석 코치를 맡았던 체코 축구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 경기를 분석하면서 한국 축구에 대한 존경심과 감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준TV는 체코 공영방송 시티스포츠의 한국전 월드컵 경기 생중계 직후 분석 프로그램 영상을 한국어로 해석해 자막을 단 버전으로 앞서 업로드해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평소처럼 한준TV가 직접 여러분들이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각 체코의 레전드 해설위원의 발언을 실제 영상과 더불어서 자막과 함께 제가 한국어로 더빙해서 소개해드리는 버전도 함께 제공드립니다. 체코가 선제골을 놓고 1대2로 역전패를 당한 경기였지만 한국을 상대로 4골 이상 실점하는 참패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밀렸다. 한국 축구가 모든 면에서 명백한 우위였다. 그 한국 축구의 우수성을 인정한 체코 축구 레전드들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논평 내용들, 과연 어떤 레전드들이 전했는지 먼저 이 레전드부터 소개하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렉 얀클로프스키는 AC밀란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체코 축구 최고의 레프트백이었죠. 왼쪽 측면 공격을 이끌면서 날카로운 득점 생산성과 또 수비력까지 갖췄고 피지컬까지 좋았던 체코 역대 최고의 왼쪽 풀백이었고요. 카렐 포보르스키는 네드베드와 더불어서 체코 최고의 창의력을 가진 공격수로 무려 118회 A매치에 출전을 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라치오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유럽 무대 빅리그를 섭렵했던 최고의 윙어였습니다. 미할 카들레치는 2016년까지 체코 대표 선수로 뛰었던 왼쪽 풀백 및 센터백인데요. 주로 체코 리그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분데스리가 무대 주전 선수로 활약하면서 전성기를 보냈던 수비수 출신으로서 체코 대표 수비수로 67회 A매치를 소화했던 베테랑 수비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온드레이 첼루스카 같은 경우에는 1989년생으로 아직 젊은 30대 중반의 나이인데요. 2021년까지 체코 대표 선수로 활동을 했었고 지난 2025년까지 현역 생활을 하고 올해부터 은퇴하고 해설위원이 됐습니다. 튀르키예의 트라브존스포르, 그리고 잉글랜드의 썬덜랜드, 독일의 뉘른베르크 등에서 뛰었고 체코의 명문팀 스파르타 프라하에서도 전성시대를 보냈던 선수 출신이고요. 이리 히트리는 체코 대표팀의 수석 코치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야로슬라브 시라비 감독, 다비드 후벡 감독의 오른팔로서 활동했던 인물이고 최근에는 오만 대표팀의 수석 코치로도 일했고 슬라비아 프라하, 체코 최고의 명문팀을 수석 코치로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중계를 한 인물은 미로슬라브 소우쿠프 감독인데요. 체코의 18세, 19세, 20세, 21세 대표팀을 체코 축구의 황금기에 새로운 선수를 배출하는 과정 속에 이끌었었고 이집트 20세 대표팀과 예멘, 바레인 등의 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의 대표팀의 감독으로 재직했으며 최근까지도 2024년까지도 예멘 대표팀의 감독을 이끌었던 체코가 낳은 명감독입니다. 이 인물들이 한국과 체코의 경기에서 한국이 너무나 잘했다라고 분석한 내용, 평가한 내용 지금부터 풀버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렉 얀클로프스키가 먼저 참 아쉬운 결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체코가 58분의 스로인 찬스 이후 실제로 리드를 잡았고 그 전에도 코바르 골키퍼의 선방 덕분에 한국을 상대로 실점과 다름없었던 골을 먹을 뻔했었던 확실한 위기들을 몇 차례 넘기기도 했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한국 선수들이 또 한 번, 두 차례의 빠른 역습을 전개했고 체코가 측면 공간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서 두 골을 실점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기를 총평했습니다. 경기를 종합해본다면 한국이 이길 만한 자격이 있었던 승리였지만 경기 흐름상 체코가 먼저 리드를 잡았던 만큼 우리 체코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거나 최소한 무승부라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는데요. 진행자가 한국에게 내줬던 동점골 장면 분석을 진행합니다. 체코가 겨우 8분 동안밖에 리드를 유지하지 못했고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체코가 우위를 잃어버렸다고 했는데요. 이 순간 장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데 저작권 문제로 저희는 캡처 장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첼루투스카, 체코의 대표 수비수 출신이 이 장면을 화면으로 보면서 또 그래픽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우위를 너무나 빠르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다시 한번 미드필드 중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선수들이 땅볼로 지상에서 공을 주고받으면서 전개하는데 바로 이 패스부터 시동이 걸린다라면서 배후에서 공을 이동시키고 또 한국 선수들이 압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 있는 걸 이 장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등번호 6번 황인범 선수를 다른 한국 선수가 여기서 왼쪽을 슬쩍 보면서 완전히 열린 공간, 즉 빈 포켓 공간을 포착하면서 패스를 연결하죠.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공간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라면서 백승호, 이강인 선수에게 연결됐던 과정 속에 황인범 선수의 침투 움직임을 체코가 수비 간격을
한들 벌어진 상황이 야기되는 상태 속에 특히 이태석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에 차우팔이 끌려 나가면서 생긴 공간도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사들렉과 소이카, 수책 이 산미들이 세로로 서게 만드는 움직임 자체를 한국의 선수들이 움직임, 오프더볼, 패스 연결을 통해 만들어냈다. 제 생각에는 저희도 후반전에 이 장면을 평가했지만 초우팔 선수가 경기장의 중앙축 쪽으로 우리 수비 중 한 명이 더 끌어당겨서 간격을 좁혀줬어야 합니다. 산미들이 우왕좌왕할 때 초우팔이 수비 위치를 더 잘 잡아줬어야 된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본인도 풀백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얘기했는데요. 크라나치가 손흥민 선수에게 붙어있고 소이카와 수책이 이강인 선수에게 몰린 가운데 초우팔이 이태석 선수에게 끌려나갈 게 아니라 황희범 선수의 침투를 잘 막아줬어야 된다는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또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초우팔이 갔다면 막을 수 있었겠지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었고 한국 선수들이 정말 재간이 좋고 빠릅니다. 아주 훌륭하게 플레이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실점이라는 끝장으로 이어지고 말았죠. 초우팔이 조금 더 잘 움직였다면 어땠을까? 우리 수비의 조직력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지만 워낙 순식간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실수를 지적하기에는 한국이 너무나 빨랐고 한국의 재간, 한국의 능력, 한국의 재치와 또 영민함이 대단했다. 훌륭한 플레이였다. 우리가 수비를 못해서 먹은 게 아니라 한국이 공격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먹었던 장면이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양클로프스키에게 당신은 수비수로 활약했었는데 특히 풀백 출신인데 이 상황에서 체코팀의 실책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하는데요. 양클로프스키가 말하기에는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니까 초우팔 선수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일종의 규칙 같은 것인데요. 측면 풀백들은 차라리 상대가 측면으로 공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편이 더 나아요. 그렇게 하면 수비할 시간을 더 벌 수 있고 중앙을 촘촘하게 좁히면 그것이 핵심적인 방어가 되니까요. 초우팔이 몰라서 당한 게 아니라 부주의해서 당한 게 아니라 한국이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게 잘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반전에도 이런 침투 패스들이 들어올 때 수비하기 까다롭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초우팔 선수가 사이드라인 쪽에 완전히 붙어있는 상대를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쪽을 커버했더라면 분명 상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긴 했었지만 그럴 경우 다른 쪽에 또 공간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워낙 순식간에 나온 장면이었다 라면서 초우팔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전적으로 개인의 실수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 실책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면 이것을 단지 초우팔만의 문제로 삼을 수 없다라고 얀 클로프스키가 공격적인 윙백 출신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황희원 선수의 패스 과정 또 득점 과정 시퀀스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면서 명확하게 보셨듯이 얀 클로프스키는 초우팔이 안쪽으로 2-3m 정도 좁혀와서 센터백들을 도와줬다면 한국 공격수가 그만큼 넓은 공간과 여유로운 시간을 갖지는 못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 선수의 그 마무리도 아주 훌륭했다. 황희범 선수의 마무리도 대단했다. 간격을 내줬지만 다시 쫓아오긴 했잖아요. 쫓아왔는데 너무 또 황희범 선수의 기술과 마무리가 좋았다. 우리의 측면 수비수들이 조금 더 간격을 좁혀서 밀착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 아쉬움을 말하기에는 한국이 너무 잘했고 황희범의 기술이 대단했다. 진행자는 체코의 조직력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한국 선수 황인범 선수의 득점의 패스맵을 보시면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패스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체코 팀의 수비를 무력화하면서 연계를 펼쳤는지 잘 보여준다면서 체코가 못한 것보다 한국이 잘했다. 그러면서 히트리 코치에게 바로 이것이 이번 경기에 한국에서 보여준 가장 눈부신 무기였다며 한국의 공격 어떤 점이 좋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히트리가 대답합니다. 네, 한국 선수들은 그 부분에서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우리는 비교적 자주 그런 한국의 전개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촘촘한 조직력, 컴팩트함이 부족했고요. 상대 선수, 한국 선수를 마크맨에게 넘겨주는 과정이나 수직적인 침투 패스의 길목을 차단하는 수비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이 정말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꽤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한국 대표팀이 만들어낸 수많은 기회 중에서 더 많은 골을 넣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이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많은 신점할 수 있었던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죠. 진행자가 최종 승부를 갈랐던 한국이 2대1로 이기게 됐던 80분 오형규 선수의 득점 장면도 물어보는데요. 히트리 코치에게 이 실점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수비수 주장인 크레이치가 언급한 이 느슨했던 컴팩트함, 불완전한 조직 때문인지 또 추가로 물어보게 되는데요. 오형규 선수의 득점 장면에 대해서 히트리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우리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고 측면에서 날카로운 지상 패스 또 크로스 패스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체코 수비진은 이런 침투가 들어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럴 때 수비진은 이런 침투가 들어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 되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패스가 들어가는 게 이미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 수비진의 반응이 또 한 번 한 박자 늦었습니다. 황희와의 패스 장면인데요. 사실 체코가 더 나은 수비적인 대처를 보여주려고 했다면 제 생각에는 로빈 흐라나치 선수 같은데 상대 공격수 오현규 선수보다 먼저 첫 번째 포스트 앞쪽으로 재빨리 잘라 들어가서 그 최종 패스 길목을 굴절시키거나 차단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한국 선수들보다 항상 한 발짝 뒤쳐져 있거나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한국 선수들보다 1초씩 느렸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치명적인 허점이자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였고 오늘 한국이 우리보다 명백히 더 뛰어났던 부분입니다. 더 빠른 판단, 민첩한 움직임, 빠른 선택, 더 빠른 두뇌 회전인 것이죠. 경기장 현장에서는 다비드 코조우르스키 기자가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또 다른 체코 레전드 포보르스키와 카들레츠의 경기 논평을 듣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두뇌 평가 분석 들어보겠다라며 진행자가 현장 연결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자가 질문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지만 경기 막판은 숨막히는 접전이었다며 체코의 추격전에 대해 얘기했고요.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리자 한국 선수들이 잔디 위에 모두 쓰러질 정도로 모든 걸 쏟아내면서 볼 수 있었다. 경기 막판에 한국도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부었는지 볼 수 있었다라면서 한국도 우리를 이기기 위해 열심히 한 거 아니냐라고 체코 선수들을 좀 응원하는 멘트로 질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레전드들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먼저 미할 카들레치가 이야기합니다. 네, 한국이 더 우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이 체코보다 더 뛰어났다, 우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만의 까다롭고 위협적인 경기 스타일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양팀 모두 첫 경기 특유의 긴장한 기색이 역력해 실수가 오갔지만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은 대한민국이 쥐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죠. 반면 체코는 경기 막판 사딜레크 선수의 기회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인플레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위협적인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포보르스키가 이어서 의견을 말합니다. 우리가 1대0으로 앞서면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상 우리의 첫 번째 유효슈팅이 골로 연결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전까지 한국은 이미 서너 차례나 확실한 득점 기회를 우리를 상대로 맞이했었던 팀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기회에 앞서갈 슈팅 득점 기회를 만들면서 좋은 경기를 한 게 한국이었던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체코가 경기 내내 운이 좋은 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 막판 한 5분 정도 우리가 마지막에 상대를 압박했던 순간을 제외하면 체코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운영하지 못했어요. 막판에 우리가 몰아붙일 때 한국 선수들도 물론 체력적으로 완전히 지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경기 막판 지고 있는 팀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만 체코가 주도성을 보였지 경기 내내 한국이 지배했다는 거. 결국 축구는 골로 말한다면서 포보르스키는 우리에게 약간의 행운이 따랐다면 동점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체코는 이미 이번 경기에서 쓸 수 있는 행운을 경기 내내 다 끌어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탓을 하거나 변명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질 팀이었다. 한국이 이길 자격이 있었다. 우리는 지는 게 당연한 팀이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카들레츠가 또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체코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위협적이라는 점이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물론 세트피스에서 상대를 위협하고 또 그걸 통해 골을 넣을 수 있고 실제로 오프사이드 때문에 취소된 골도 있었지만 또 흘로제크가 동점골을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도 세트피스를 통해 나오기도 했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이번 체코전 승리는 지극히 당연하고 공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 득점 장면 외에도 더 많은 득점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체코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이것이 현재 체코 축구가 마주해야 하는 냉정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비기지 못해 아쉽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 골 차로 진 게 행운이다. 사실 모든 행운을 끌어다 쓸 정도로 우리가 많은 실점 위기를 넘겼던 게 행운인 것이지 비기지 못해 아쉽다, 이기지 못해 아쉽다 그런 얘기할 게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는 게 충분한 그런 부족한 경기력이었고 한국이 이기는 게 당연한 팀이었다라고 카들레츠와 포보르스키가 모두 인정하며 이야기했고요. 다음 남아공과의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멕시코와 경기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자 포보르스키는 한국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남아공은 한국처럼 공을 잘 다루는 팀이나 기술이 뛰어난 팀이 아니다. 한국은 공을 잘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대였지만 남아공을 상대로는 팽팽한 접전을 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한국이 남아공보다 훨씬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한국이 남아공전도 이길 가능성이 높고 또 멕시코가 남아공을 이겼는데 그 멕시코를 상대로도 한국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한국을
이번 A조의 최강팀으로 포보르스키는 인정하고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멘트가 나온 것입니다. 이어서 체코 청소년 대표팀을 두루 섭렵하고 지휘했던 미로슬라프 소우쿠프 감독과 블라디미르 블라셰크 체코의 축구 데이터 전문 기자가 현장 중계하면서 이 경기 분석한 내용, 또 세밀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내용도 이어지는데요. 여기서는 또 손흥민 선수의 전반적 활약에 대한 언급도 나오거든요. 블라셰크와 소우쿠프의 발언 내용도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라셰크입니다. 저희는 전반전에 말씀하신 이 멀티캠을 통해서 또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중계를 진행을 했고요. 후반전에는 더 강화된 분석 데이터로 분석 중계를 했습니다. 체코의 좋은 기록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기록 대부분 한국만 좋았습니다. 경기 통계 보시면은 스튜디오에서 분석하신 내용이 그대로 증명되는데요. 대한민국은 축구의 모든 전술적인 지표와 속성에 있어서 체코보다 확실하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에만 혼자서 무려 5개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는 월드컵 역사상 전반전 최다 슈팅 기록을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1966년 이래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이에요. 반면 우리 체코의 에이스인 패트릭 시크 선수는 한국의 촘촘한 전방 압박에 묶여서 전반전 중반까지 볼터치가 단 4번밖에 안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5번 슈팅했는데 전반 중반까지의 시크의 볼터치는 4번밖에 안 됐다. 그라운드 위에 다른 모든 선수들이 최소한 10번 이상의 볼터치를 가져갔는데 시크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잘했고 시크는 무력했고 침묵했다라고 블라셰크가 얘기했고요. 또 옆에 함께한 소우쿠프 감독에게 물어보는데요. 지도자의 관점에서 보실 때 이 통계 수치가 우리가 경기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정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한국 선수들이 기동력과 주력, 스피드가 훨씬 빨랐고 체력도 좋았고 파이널 서드 공격 지역에서의 진입 횟수, 박스 안에서의 볼 소유 시간 모두 압도적이었는데 오늘 대한민국이 체코를 그 상대로 거두는 승리는 전술적 지표, 통계 지표에서 완전히 자격 있는 결과였다라고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우쿠프 감독은 사실 경기 전에 제공됐던 사전 분석 데이터를 봤을 때도 오늘 경기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 한국이 지배하고 주도하고 체코는 수비하면서 세트피스 기회밖에 놓을 수 없다는 상황을 예견했다라고 했어요. 이미 경기 전부터도 한국이 강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경기 양상 역시 전혀 이렇게 된 게 놀랍지 않았다. 체코보다 한국이 훨씬 더 또 뛰어난 축구 강국이다라고 소우쿠프 감독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국은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영리하게 경기를 주도했고 패스워크와 빌드업 속도도 체코보다 한 템포가 더 빨랐고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었다. 이에 맞선 체코 대표팀의 철저한 수비 조직에 의한 롱볼 카운터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으로밖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전술적인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체코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정교한 패스 조합으로 유효한 공격 찬스를 잡았던 것이 후반 막판 한국도 체력이 떨어졌던 그 시점뿐이었다며 그 외에는 전반전에 드로인 상황에서 나왔던 선제골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던 아쉬운 옵사이드 취소골 그런 것밖에 체코의 공격은 없었다. 체코는 실질적으로는 한국을 정상적인 체력 상태에서는 공략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만 이날 경기 체코에서 좋았던 선수로서 알렉산드르 소이카 선수를 얘기했는데요. 히트맵이 풍부하게 나왔다. 원래 이 선수가 풀백인데 중앙 미드필드로 뛰면서 한국을 대비한 전략적 카드로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요. 블라셰크는 이 소이카 선수에 대해서 84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매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며 공식 라인업에는 중앙 미드필드로 배치됐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역할인 왼쪽 풀백 동선을 치우쳐서 활약했고 그러면서 야로슬라프 젤레니가 왼쪽 풀백으로 뛰었는데 후방 수비 밸런스에 집중을 하면서 소이카가 측면 공격 전개를 맡았다. 결국 체코가 더블 풀백 형태로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또 세트피스의 키커 역할을 소이카에게 맡겼던 것이 전술의 노림수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소이카가 개인적으로 분투했고 분전했던 것이 결국 체코가 한국을 상대로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을 준비했고 그 전술이 구현됐다는 걸 보여주는데 소이카가 결정적인 찬스도 한 차례 직접 만들어냈고 또 상대 진영 파이널 서드에서 12개의 전진 패스를 성공시켰다. 경기 내내 총 볼터치 횟수가 48회였어. 한국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소이카 정도가 체코 선수 중에서는 측면의 볼 소유 효율이 가장 높았던 선수였다라며 칭찬했고 소이카 외에 나머지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아쉬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소이카만이 이번 라인업에서 깜짝 선발해서 쿠백 감독의 믿음에 부응한 선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압도적인 경기력이 이제 ABC D조까지 첫 경기를 치른 현 시점까지도 물론 호주가 역습 축구, 고공 축구를 통해서 튀르키예의 2대0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아시아팀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한국 대표팀이 지금까지 열린 모든 월드컵 경기 중에 가장 멋진 경기, 가장 훌륭한 축구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떤 경기가 나올까요? 아시아 최강으로 꼽히는 일본 대표팀이 6월 15일 일요일 새벽 5시 네덜란드와 경기 치르고요. 6월 16일에는 사우디와 우루과이, 이란과 뉴질랜드의 경기가 열리고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벨기에와 살라의 이집트의 경기도 펼쳐집니다. 6월 17일 수요일에는 프랑스와 세네갈, 이라크와 폴란드의 노르웨이의 경기도 한준TV가 입중계 준비하고 있고 디펜딩 챔피언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알제리의 경기도 펼쳐집니다. 6월 18일 목요일이 조별리그 1차전 마지막 경기 날인데요. 새벽 5시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의 빅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두 번째 경기는 6월 19일 금요일 아침 10시 멕시코와의 경기인데요. A조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까지 한국 대표팀이 또 어떻게 경기 준비할지, 다른 월드컵에서는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나올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믿을 수 있는 진짜 뉴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